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의 진실과 거짓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이제 이 메모리 폼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그 다음에 SMPU 약간 개요 수준으로 쉐임 메모리 폴리우레탄 개요 수준으로 다뤄봤는데,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이제 메모리 폼 하면은 점탄성을 조금 알아야 되죠. 비스코 엘라스티시티.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탄성은 두 개가 합쳐져 있죠. 비스코하고 엘라스트. 여기 합쳐져 있죠. 엘라스티시티, 탄성. 그다음에 점성 이렇게 돼 있어요. 탄성은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 힘이 제거되면 즉각적으로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성질. 요거죠. 근데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죠. 외부에서 힘이 꽝 쳤어요. 그러면 변형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모양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뭐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공 같은 경우는 지가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또는 다른 공에다가 전달을 하죠. 에너지를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그 자기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성은 이제 물 생각하면 되죠. 물이 에너지를 받으면 모양이 바뀌죠. 바뀌어버리고 영구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물 말고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그런 애들은 모양이 바뀔 때 천천히 바뀌죠. 힘을 받을 때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에너지가 모양이 바뀌면서 이제 열이나 이런 걸로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게 점탄성이에요. 점탄성. 그러면 요거는 탄성은 이제 고체 특성이라고 하죠. 고체 특성이 당구공 얘기했고, 요거는 점성은 액체 특징이죠. 고체는 점도를 못 재요. 액체는 점도를 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점탄성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탄성 유체가 있고 점탄성 고체가 있죠. 네. 근데 메모리 폼은 점탄성 고체인 거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을 때는 고체지만 사실은 액체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요. 변형과 복원이 시간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빵 들어오면 일단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변형이 조금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다시 복원될 때 시간. 그러니까 동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약간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이 있고요. 이 시간이 일이 내려온 거예요. 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다? 액체적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분자 원료도 이렇게 점탄성 특징이 있고요. 고분자 자체도 점탄성 특징이 있어요. 고분자 사슬이. 그래서 사슬이 얽혀 있고 재별하고 이런 거. 이제 고분자라는 거는 하드 도메인하고 소프트 도메인이에요. 소프트 세그먼트가 이제 따로따로 있죠.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드 세그먼트 소프트웨어에서 구분이 없는 경우는 이제 브릿지, 가교가 있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서머 플라스틱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사슬 이런 체인 소프트 세그먼트 쪽은 얽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 세그먼트 쪽은 정배를 하면 결정성 느낌이 있는 거고, 그 배열 자체가 고체적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슬의 얽힘과 두 가지의 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내려올 때도 이 두 가지 특징에 상반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엔트로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줬는데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깡통이 찌그러듯이 찌그러져 버렸어요. 다시 복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력학 이 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무질서도가 높아진 상태, 무질서한 상태로 돼 있는 건데 자연적으로 걔가 쫙 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점탄성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완전히
찌그러지기 전에는 복원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특성이랑 SMPU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SMPU는 열을 가하면 찌그러져 있던 놈이 에너지를 주면은 복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적 특성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그 경계성,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폼의 특징이 이제 온도, 특정 온도 범위에서 사슬의 유동성이 극대화되도록, 특히 이제 체온 범위에서 이런 그 메모리 폼의 느낌, 독특한 촉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메모리 폼을 점탄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이해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학술적으로 검토한 게 이거죠. 다이나믹 메카니컬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이 탄성률, 손실 탄성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계수, 탄델타, 이렇게 탄제트 델타를 보고 이렇게 이제 전형적인 점탄성 폴리우레탄 폼의 DMA 곡선 이렇게 이제 기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유리전이 온도, 이 TG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TG가 그 다음에 이 높은 탄델타를 갖고, 높은 손실 계수를 갖고, 그 다음에 온도 의존적이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 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라 기초 강의에서는 설명 안 하는 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가면 요렇게 된다. 이 상위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 쉽게 이해하려고 어떤 법칙이나 이런 거, 뭐 기계 분석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설명은 또 어려워요. 쉽게 설명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MPU의 구조적징. 자, 쉐입 메모리 폴리우레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런 구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항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모양을 컨트롤하고요. 요게 이제 스위치 페이스. 이 페이스가 뭐냐면 상이에요. 고체 액체할 때 상. 요게 이제 스위치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가 있을 때 이게 전환이 돼 가지고 요게 모양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트리거가 뭐냐면 이거죠. 외부 자극이에요. 외부 자극. 그래서 스위치 페이스가 있고 퍼머넌트 네트워크가 있다. 이게 이제 공존한 상태에서 여기 이게 이제 케미칼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피지컬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고,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 하드 세그먼트, 소프트 세그먼트 요거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결정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체적 특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 세그먼트 이쪽은 액체적 특성이 있죠. 이제 고체 액체가 한 고분자 안에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주면 어느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고 작용을 하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유체는 변형이고, 요거는 변형에 대한 저항. 그래서 점성 탄성인 탄성이고, 탄성. 여기 소프트 세그먼트 쪽은 점성 탄성에서 점성 쪽이죠. 이렇게 돼서. 그리고 복원이죠. 복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유 결합인데, 이 일종의 가교예요. 가교 결합.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하드 세그먼트처럼 작용해서 버팅기고 있는 거죠. 소프트 이쪽은 꼬여 있고 이제 유동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액체처럼 작동하고 이렇게 가교가 돼 있다. 요런 이 지점에는 고체처럼 작용하고, 이게 이제 케미칼적으로 돼 있는 거고. 구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렇게 하드 세그먼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SMPU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브릿지가 형성이 돼서 그 부분이 3차원 네트워크 구조가 돼 있으면 거기도 이렇게 고체처럼 작동을 합니다. 여기 앞에 점탕성에서 이제 DMA로 분석을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해놨죠. 손실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살짝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MPU하고 메모리 폼이 폴리우레탄이고요. 폴리우레탄은 기본적으로 경질이든 연질이든 SMPU든 메모리 폼이든 다 하드 세그먼트, 소프트 세그먼트가 있고요. 이제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자기 복원이 된다 하면은 SMPU 쪽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천천히 슬로우 리커버리 성질을 띈다 그러면 메모리 폼이 되는 거고, 그냥 눌렀다 놓으면은 다시 복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HR 폼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본성이 하나도 없는데 다 다른 거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본성이 다 이런 잠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어떤 지향점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완전히 이제 원료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틀리고가 아니고 다르고, 그러니까 원료도 다르고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메커니즘 다르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메모리 폼이라고 부르는 게 맞냐, 부르는 게 여기 있는데, 여기 메모리 쉐임 메모리 폴리머가 있는데 사람 헷갈리게 한다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제 주장이라는 거죠. 메모리 폼 원료 지난 시간에 봤죠. 폴리 이소폴리올의 이소시아네이트, MDI, TDI, TM 블렌드 뭐 이렇게. 요거도 이제 원료가 여기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드 세그먼트하고 소프트 세그먼트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설명하기 편하게. 이제 고정상하고 가역상 이렇게 돼 있죠. 계속 똑같은 말 나와요. 마이크로페이스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산 기억 효과를 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이 분자 단위에서 액체와 고체가 짬뽕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크로 상분리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고체 쪽, 하드 세그먼트 쪽은 이제 MDI 이렇게 돼 있고요. 일반적인 원료예요. 여기 이제 TDI 또는 HDI, 뭐 XDI,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소시아네이트가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TG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느 응용 분야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소시아네이트를 붙잡고 이렇게 가교제, 체인 스탠더가 이제 원포프탄 다이올,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이런 게 있죠. 짧은 애들이. 그래서 이제 요게 한 덩어리로 이제 이 하드 세그먼트를 구성을 하는데, 이때 함량이 20에서 50%. 소프트 세그먼트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PCL, 폴리카프로락톤 폴리올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카프로락톤 이제 개화한 중합되면서 이제 폴리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근데 여기에 그건 빠져 있죠. PTMG, 폴리테트라 메틸렌 에틸렌 글리콜. 요게 빠져 있죠. 이게 PEG, 그 다음에 PTMG, PCL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분자량 조절하는데 분자량 1000에서 4000 이렇게. 요거의 분자량이에요. 요거의 분자량. 그리고 이제 소프트 세그먼트의 함량은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80, 여기가 50이면 여기가 50 이렇게 조절됩니다. 밑에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료가 구성이 되네요. 원료 다 나왔죠? 다르죠? 달라요. 뭐 메모리폼하고 다릅니다. 이쪽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탄성체에 가깝죠. 탄성체, 엘라스토머.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관링으로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 하드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 자기 모양을 프로그래밍 한 느낌이죠. 이게 메모리죠.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복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쭈그러뜨릴 수 있는 거죠. 쭈그러뜨리고 온도를 가하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채로 메모리 리커버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 하드 세그먼트, 소프트 세그먼트, 크로스 링킹. 여기 크로스 링킹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응용인데, 이제 요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리커버도 돼서, 세임 메모리 기능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액추에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액추에이션 이따가도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 메모리폼 점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성 탄성 보셨죠? PPT로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열축적 문제 때문에 PCM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탄성 유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고분자 용액, 젤, 마요네즈, 혈액, 플라스틱 용체 이런 거
것들이 점탄성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메모리 폼의 고유한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폼 하면 뭐라고요? 비스코 엘라스틱 폼. 그러면 비스코 엘라스틱 머티리얼. 이제 유체는 플루이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 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렇게 쭉 요약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번 강의하는 걸 완전히 요약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점탄성 리퀴드인데, 이전에 다른 교육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감자전분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감자전분을 물에다가 이제 풀어요. 물에다가 풀고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 완벽한 액체죠. 완벽한 액체예요. 예, 줄줄 흐릅니다. 예, 액체예요. 근데 예, 두드려 보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뭐 늪에 빠진 기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망치를 갖고 와서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꽝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퍽퍽 때리는데,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묻어서 줄줄 흐르지만 여기는 고체처럼 작용을 하죠. 고체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 이제 팁 하나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연질 폴리우레탄 성형, 경질은 되게 이게 드물어요. 경질은 그런 일이 드문데, 왜냐하면 물리적 발포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질은 이 점도가 좀 낮아서 약간 물 쪽에 가까운 느낌, 점탄성 리퀴드 느낌이 좀 아니에요. 근데 연질은 폴리올사이드가 완벽하게 점탄성 리퀴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압발포기 믹스 헤드가 이렇게 이제 충돌 믹싱이죠. 근데 착각하는 게, 이렇게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충돌되면 믹싱 안 돼요. 반발이죠. 무조건. 자동차 부딪히면 두 개 섞입니까? 아니죠. 깨지고 뒤로 물려나죠. 근데 이렇게 믹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임핀지먼트라고 하는, PING의 단어의 뜻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많아요. 그런 영상이 제 유튜브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근데 이제 요렇게 잘 안 되는 고압발포기 믹스 헤드가 장착이 돼 있는 고압발포기 쓰다가, 그 동일한 원료로 저압발포기 아지테이팅 믹싱으로 되는, 이제 요거는 점탄성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아지테이팅 믹싱은 아까 손 담궈서 젓는 거 보셨죠? 요 영상에서. 요거 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줄줄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저어서 믹싱하면은 얘는 탄성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성력만 있는 거고, 점성만 있는 거고,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압발포기로 믹싱하면 잘 나오게 된다, 이렇게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따지면,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고압발포기 믹싱이 요렇게 믹싱이 돼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이상한 기계. 그래서 그런 착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발포기가 더 좋은 성형성을 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고압발포기가 이런 믹싱이 원활치 않다, 믹스 헤드가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면 원료 측면에서, 원료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료가 응집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 순환이 되고 있으면, 원료가 응집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계속. 그래서 이제 원료 준비부터 해서 믹스 헤드 구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안 걸리는 데가 없죠.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포기가 세팅이 돼 있으면 저압발포기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저압발포기, 고압발포기가 서로 이 믹싱의 메커니즘부터 해서 원료의 토출이나 또는 이제 클리닝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작동 이론이 있잖아요. 이제 작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성형기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게 더 좋은 기계냐, 이게 더 좋은 기계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 이 원료의 점탄성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원칙적인 부분은 그렇다. 그렇다 해서 저압발포기가 좋다, 고압발포기가 좋다, 이거는 품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게 나오면 그 발포기가 좋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원론 이거를 이해하면 그게 표현을 바꿔서 해야 된다. 원료의 준비부터 믹스 헤드의 성능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재생 속도를 뭐 한 2배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이게 지금 52분짜리인데 3배로 해도 되고요. 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용 쉐입 메모리 폴리우레탄 폼인데 폼이잖아요. 폼 셀룰라 유전인데 넘어가면서 볼게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여기 이렇게 혈관 확장 이런 거에 쓰이죠.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폴리올 반응 메커니즘 하고 있죠.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요거. 이거 보면 이쪽에 오른쪽 이소시아네이트인데 HDI하고 TMHDI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네요. 이거는 이제 셀룰라 메커니즘인데 잠깐 정지해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쪽 이제 폴리올 사이드인데 폴리올에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폴리올, 워터, 서펙턴트, 캐탈리스트 다 들어있죠. 근데 폴리올이 HPED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에틸렌 다이아민 이죠. EDA 질소 2개 이게 에틸렌기가 있죠.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이게 사관능이죠. 여기 이관능 여기 이관능에서 여기 PO 하나 2개 이렇게 붙고 여기도 PO 하나 2개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EDA에 PO 4몰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TEA 트리에탄올아민 가교절에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로 튜닝을 하는 거죠. 비율로 튜닝을 해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반응. 여기는 이제 HDI, TMHDI 여기 레이시오 이것도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이드로포비시티 이게 이제 친유 친수에서 요거는 이제 친유 쪽으로 이렇게 지향점을 잡은 거죠. 물을 밀어내는 쪽. 그래서 요런 구조를 해서 이렇게 셀룰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폼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런 거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잘 알겠죠? 쉐입 메모리 폴리우레탄 이게 정확히 말해서 메모리 폼이죠. 이게 메모리 폼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메모리 폼. 자 여기 new polyurethane foil transforms into foam when heated. 열이 가해졌을 때 폴리우레탄 포일인데 폼으로 되는 거예요. 폼으로. 폴리우레탄 포일이 폼으로 된다. 열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보시면 폴리우레탄 시트죠. 시트 포일이에요. 근데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G 모양을 찾아갑니다.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원래 후기져지기 전 상태가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고 있어요. 살아나죠. 이렇게 사각형이었겠죠. 사각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메모리 폼 이게 메모리 폼이죠.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메모리 폼은 가짜 메모리 폼이에요. 가짜 메모리 폼. 근데 마케팅에 의해서 메모리 폼처럼 됐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완전히 달라요. 다 점탄성, 마이크로 상분리. 그 다음에 이제 외력 제거하면 복원되고, 요거는 이제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복원이 되고. 복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아마 메모리라고 썼나봐요. 메모리 폼이라고, 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형상 기억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니에요. 이쪽이 맞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쭉 넘어가죠. MDI, TDI의 일반 폴리올, 이소폴리올, 그 다음에 여기는 PCL 다이올의 PEG, PTMG 이런 게 쓰인다. 부탄 다이올 쓰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매트리스, 시트, 신발, 뭐 깔창 이런 건데, 의료기기, 우주항공, 스마트폰 소재 이런 쪽이고요. 이건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용이고, 이거는 이제 기능성 소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현재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SMPU의 기술 가치, 이제 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폼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메모리 폼이 자기가 써야 할 때를 다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메모리 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잘 찾으면 신사업이 되는 거죠. 신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SMPU 이 기술적 가치 여기 보면 이제 이 고분자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가열 변형, 냉각 고정, 재가열 보관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성이 이제 아주 특별한 곳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체온 트리거 이거는 이제 의료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 스텐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그 뼈대를 지지하는 구조물이랄지 또는 이 의약 용품, 의약 이런 거. 근데 복원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95%, 90%. 그러니까 트리거가 작용하면 원래 모양의 95%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각적으로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정밀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스마트 액추에이터 응용. 요게 이제 소프트 로봇이나 그리퍼, 그리븐이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가 조립 구조물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우리 미래 산업이죠. 피지컬 AI, 로봇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네이터에 혹시 몸속에 요거 하나씩 들어가 있었지 않을까? 구형 터미네이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동작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열이 가해졌다 풀어졌다 이런 느낌만 있으면 이 고분자가 열 온도 변화를 주면은 기어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언제 영상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벌레처럼 기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꾸기졌다가 펴졌다 꾸기졌다 펴졌다 하면서 그게 딱 벌레가 하는 그 운동의 그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분해 생체적 합인데 생체적 합은 무조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생분해성도 있어요. 이제 이런 계열들은.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PLA도 이런 쪽으로 SM 폴리머로 많이 활용이 돼요. 폴리우레탄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PLA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이게 그 자극에 반응한다. 근데 이제 이 생체 같은 경우 체온 트리거만 있었는데 열 또는 빛, 자기장 이렇게 pH, 이게 산염기 이거에 대해서도 자극이 돼서 복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굉장히 많은 차세대 지능형 소재로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면 메모리 폼을 응용 분야를 확장하는 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 어떤 산업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신사업 검토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 이슈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능성, PCM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친환경 바이오,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화, 그래핀, CNT, 나노복합화 이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저기 신발 깔창 이런 걸 쓰려면 항균,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이슈도 있는 거고, 이제 조명활점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고유 특성에 이 복원력을 극대화시킨 메모리 폼, 그리고 트리거에 의해서 복원이 되는 SMP, 요게 이제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져 놓고 보면은 이제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확장성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기술을 확장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했는데요. 메모리 폼 다시 말씀드려서 메모리 폼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는 상업용 네임이고 실제로는 점탄성 폼이다. 비스코 엘라스틱 폼이다. 그리고 진짜로 메모리 폼이 따로 있다. 쉐임 메모리, 폴리우레탄인 따로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사점이 이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느냐, 기술적으로 접근하느냐.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거짓 참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이게 선악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마케팅적인 접근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는 권장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 제품의 성능을 일정한 부분을 뻥튀기 하거나 또는 살짝 왜곡해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고 그걸 시장에 적용해서 내가 사업적 성공을 이룬다. 이거는 엄청나게 훌륭한 천재죠. 훌륭해요. 그런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착각과 오류에 빠지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인 거예요. 이거를 좋은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조금 교정을 해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좀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폴리우레탄 소재를 볼 때 그 두 가지 시각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분량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념을 확장을 해서 새로운 소재로 개발해 갈 건데, 이거는 이제 옳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 짠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변형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마케팅적으로 해서 시장에 적용한다. 이거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뇌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뇌죠. 이쪽도 뇌고 저쪽도 뇌예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마케팅도 버리면 안 되고 사이언스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 모형대로 그림을 했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 이제 전체 강의 내용을 다 보시라고. 네, 아쉽게도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네요. 어쨌든 멋지게 최종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려면 이 화면을 정지하고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결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한 장에.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